예전이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 전망 해가지고 시장이 침체될 때도 내년에는 살아난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조금 전보다는, 이게 살아나는 시장은 아니에요. 전보다 조금 나아졌더니 이제 바닥 찍는다, 이런 이야기들 또 슬금슬금 하면서 사람들 부추기고 있는데, 저희가 뭐 집값 대폭락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집값 정상화 이런 표현도 많이 했죠.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폭락해야 정상화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상화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가 없더라. 특히 예전에 그렇게 그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강조하던 내용인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부추기기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 7인이 본 부동산 시장, 왜 꼭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이야기를 보통 하죠? 이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하락 포지션도 이야기했던 분은 요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하락 나오기 전에. 나머지는 다 띄우다가 마지못해 하락 인정하신 분들이고, 특히 요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조장하던 분들이죠. 물론 저기 모자이크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모자이크 했기 때문에 누군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요런 분들.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1.3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졌고, 다 지금 올해 하반기, 아주 강성론자들은 올해 하반기죠. 요분도 굉장히 많이 조장하는 그분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덜 강성인 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락 이야기도 많이 내셨던 이분만 내년 하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분도 하락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상승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섭외를 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저기 한 교수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안 껴놓고, 그러면서 바닥을 다졌고,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는 규제 완화 입법 속도. 아니, 이분 요 두 분 제외하고 요 적어도 요 5분은 확실하게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때 과거에 엄청 조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끌고 나와가지고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집값 뜬다, 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2021년 12월 12일입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 6인의 대답. 그 중에서 여기 계신 이분은 또 지금 올라간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PD수첩에도 나온 저기 스타 강사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집값 전망과 관련해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언제? 2022년에. 2022년에 요 6명은 집값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 말 믿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점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고점에서 잡았죠. 그래서 지금 2022년 동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을 날리셨죠. 그리고 이제 와서 특례 풀어가지고, 아직도 특례가 절반 이상이에요. 신규 매입을 할 때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 투기 말고. 그런데도 그 정책발 대출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내년 상반기, 왜 내년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도 특례 풀 거예요? 일단 특례가 다 소진이 안 되든 간에, 뭐 연장을 하든 간에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고 받을 분들은 다 받았고.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 전문가 80%는 아파트값 더 오른다. 2022년 부동산 대전망. 하락 예측한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락. 9명 보합. 그 다음에 22명 소폭 상승. 그 다음에 16명 대폭 상승. 2명 폭등. 이렇게 예측했었죠. 그때 그 전문가들 그대로 또 그 중에서 유리한 사람, 이야기 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 설문조사가 왜 위험하냐?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뭐 100%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전문가 중에서 이쪽에 편향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 편향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쪽에 편향된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전문가 50인 전망,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게 신기한 거고. 저렇게 전망했는데 2022년 부동산 대전망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있고, 지난달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5월만 하더라도 거래 회전율이 지금 최고치다.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 뭐냐면 등기까지 완료된 부동산 수를
등기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10,000개 중에 41개꼴로 거래됐으니까 거래 회전율이 낮을수록 거래 가능한 부동산에 비해 실제 거래된 부동산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 회전율이 올라갔다. 거래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다. 즉 매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5월에 떨어졌습니다. 거래 회전율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 뭐 집값 정상화 지표가 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회전율 자체가 떨어졌다. 즉 거래량이 늘긴 늘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매물이 많이 늘었고 거래량 자체는 주춤해지고 있는데 매물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살려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다만 이제 많이 부추기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이 0.4인데 서울은 0.27이에요. 0.27이라는 소리는 전국 대비로 거래 회전율이 좋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면 가격이 가격대인데 100명 중에서 4명밖에 못 사는데 많이 부추겨가지고 100명 중에서 지금 4명밖에 못 사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0.27이다. 이게 많이 높은 거래 회전율이 아니죠. 저걸 보면은 아직도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지금 매물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바닥 해가지고 저런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야기를 해서 부추기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냐. 그래가지고 저 거래 회전율이 많이 올라온 것도 진짜 괜찮은 거래 회전율이냐, 진짜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래 회전율이냐 봤을 때 그렇지도 않죠. 자, 작년 4월입니다. 굉장히 그 뒤에 더 떨어지는데 작년 4월에 0.44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0.41이죠. 그 다음에 서울 0.27이죠. 근데 지금 서울 그 당시에 0.32 지금보다 좋은 수준이었어요. 작년 4월이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9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그러면 그 전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다? 2013년 1월. 그러니까 집값 박살나던 2013년급으로 거래 회전율이 떨어져 있고 그것도 확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나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거래량 조금 늘어서 뭐 살아났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물론 그 거래 중에서 적어도 저 회전된 거래 중에서 대부분은 특례발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그런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역전세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죠. 역전세만 가지고도 또 여기까지 딱 보시고서 그러면 역전세 때문에 집값 정상화 된다고 지겹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요것도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올해 상반기에 역전세가 54%이고 하반기가 58%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역전세 나는 더 심한데 문제는 이 58%를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전세값 수준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떨어질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58% 떨어지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막 사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 이게 주춤되고 있다는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투기꾼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금리는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갈 거죠. 왜냐면 정부에서 눌러놓았던 부분이 은행에서 지금 위기 대비해서 자금을 확보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요도 한계가 있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엔 DSR 같은 경우도 소득 대비로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 막 부동산 상승론자라는 작자들 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소득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부동산은 대다수 서민들이 올린다고 그랬죠. 몇몇의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이요 오히려 서민들보다 재산 비중이 낮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부자들의 비중은 한 55%, 뭐 58%,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자금을 딴 데로 옮겨요. 부동산 비중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값을 올리는 거는 여러 채를 사는 갭투기꾼들이 아니라요 실수요들이 결국에는 전세가도 올리고 매매가도 올리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실질 근로소득을 보면 상위 20% 소폭 상승, 그 다음에 상위 20에서 40% 소폭 상승, 그리고 하위들은 다 떨어지고 있죠. 가처분 소득은 더 심하죠. 가처분 소득은 상위 20% 빼고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실질적으로 버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집값이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수요 증가,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득 증가.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 되는데 인구 감소되고 있고 소득 감소되고 있어요.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떠요? 이런 상황이고, 그 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오른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죠. 시중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이제 별개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면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야지 결국엔 집값이 올라간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코로나 때 그들의 주장이 뭐였어요? 경기가 침체돼도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간다. 왜냐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 집을 사가지고 올라가길 기다려라. 실물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실물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요, 자, 지난달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M2 통화량이 핵심적으로 많이 보죠. M2 통화량이 전월보다 13조 1천억 원이 감소가 됐다. 시중 유동성의 감소가 시작됐다는 소리예요.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던 사람들, 그때 가장 많이 코로나 때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코로나 때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두 가지예요.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시중 유동성.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공급 이야기는 요즘에 완전히 사라졌죠. 공급 부족하더라도 금리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공급 이야기 하던 사람들 이제는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 바꿨죠. 그런데 시중 유동성 감소는 어떡할 거예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실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중에서 거품이 낀 실물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게 특히 우리나라 유동성이 제일 많이 꽂힌 곳이 어디다? 부동산. 시중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가계 자산 중에서. 그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뜰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 부분에서 많이 풀렸던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정부에서 눌렀어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해서 시중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거품 기금 빠진다 그래요. 지금 딱 거품이 빠지고 있잖아요. 거품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죠. 시중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바닥 찍고 집값이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코로나 때는 돈을 많이 풀었다. 그렇게 많이 풀 줄은 몰랐죠, 사실. 그렇게 많이 풀 줄은 몰랐고 그 폐해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다시 축소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바닥을 주장을 하냐. 그것도 과거랑 똑같은 논리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세요. 곧 있으면 나옵니다, 답이. 특례 끝나면 나오고요. 특례도 이제 받을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 사기 지원책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시면 어떻다? 지금 집을 살 때다? 바닥 찍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있죠. 바닥 밑에 지하실이 굉장히 깊게 파여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다가는 진짜 인생이 바닥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